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전하면서 지역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긴 연휴에 야외 활동이 늘면서 경남 지역의 헌혈량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O형은 적정 보유량인 5일치에도 못 미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한 내용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내년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앞서 주요 성과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추석 명절과 한글날 등 긴 연휴가 있었던 올 10월, 그만큼 야외 활동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야외 활동이 늘어난 만큼 반대로 급감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헌혈량입니다. 그나마 여유 있었다는 O형 혈액마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헌혈의 집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지만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헌혈자가 줄어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찾아온 겁니다. 혼인 이거 하고 나면 뿌듯함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주위의 분들한테도 헌혈 좋은 점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생각입니다. 실제 10월로 접어들며 추석 연휴와 한글날 등 긴 연휴와 가을 축제가 이어지면서 혈액 보유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안정적인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량은 5일분. 19일 오전 11시 기준 경남의 혈액 보유량은 6.6일로 지역민의 관심으로 5일분을 간신히 넘겼지만 18일까지 4.7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O형은 3.9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유량 3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 병원에서 응급수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형이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O형은 그 반밖에 안 되는 한 3일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O형 헌혈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진행은 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조금 낮아가지고요. 지금 O형의 혈액형을 가지신 분들의 헌혈이 많이 불료한 상태예요. 1초의 따끔함.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전국체전은 개최지인 전남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전국체전 주요 성과를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전국체전 성화가 목포 종합경기장을 밝히며 피어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남 각지에서 펼쳐진 49개 종목 경기에 국내외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방 시대를 거쳐 처음으로 전국체전이 생명강 전남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도 전국체전에 대거 출전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수영 종목에서 황선우 선수 등 4명이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육상과 사격, 역도 등 5개 종목에선 한국 신기록이 나와 전국체전이 체육 발전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400개 넘는 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개최지인 전라남도는 배구 종목에서 금메달 2개를 따는 등 선전해 종합 3위를 따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체전을 체육인들의 축제를 넘어 문화체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지역 곳곳엔 볼거리도 풍성했습니다. 국내외 방문객이 전국체전을 찾으며 목포시는 올해 1,000만 관광객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대회 개최로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한 목포시는 스포츠 대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으로 체육 선진 도시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이번에 종합 경기장 1,100억짜리를 건립했습니다. 이것은 목포의 스포츠의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경상남도 김해시는 친환경적이고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체전을 만들겠다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49개 종목을 놓고 열띤 경쟁을 치른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인기 종목들은 응원까지 적어 더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맹활약을 펼치며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호응을 유도합니다.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은 이에 맞춰 박수를 치며 응원을 보냅니다. 그래서일까? 이날 우상혁 선수는 2m32라는 대회 신기록과 함께 전국체전 4연패라는 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힘드신 분이 코치님이에요. 저희 감독님, 김도균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짜 아직 파리 올림픽이 남았지만 조금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더 화이팅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육상의 또 다른 비인기 종목인 해머 던지기. 해머 던지기 여자 일반부에서 전남의 박서진 선수가 비거리 59.11m를 기록하면서 대회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제 목표는 항상 한국 신기록과 제 최고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신기록이 고등학생이 아시안게임에서 결과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머가 발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 한국 신기록을 위해 저는 열심히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또 포환 던지기 남자 일반부에서는 전남의 정희루 선수가 18.41m의 기록으로 대회 9연패 금자탑에 올랐습니다. 한국 다이빙 간판 우아람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아쉬움을 전국체전에서 풀었습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다이빙 남자 일반부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1차부터 6차 시기 합계 463.90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1m에서는 2위를 차지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비록 인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선수들은 오늘도 자신의 종목에 최선을 다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9일 노인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이면 일반 국민들도 접종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한 내용, 김해시 보건소 호목 소장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보건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왜 접종이 필요한가요? 코로나가 이제 좀 주춤하고 특히 이제 사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었고 치명률은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연령층보다 치명률이 40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특히 백신 접종이나 감염 후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면역력이 많이 감소되어 있고요. 또 신규 변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위험군 중심으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또 면역 저하자나 또 아동 중에서도 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들은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접종받은 백신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유행하는 균주 자체가 바이러스 균주가 XBB 1.5라는 그 변이주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변이주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 특히 또 새로운 변이주가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백신은 기존 이가 백신과 다른 단가 백신으로서 XBB 대비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덜하고 현재 유행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변이주에 대한 대응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 백신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맞는 백신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코로나 백신은 이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결국은 입원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거든요. 근데 이번 백신은
이제 현재 유행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변이주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고 기존 미접종자에 대비해서 이 접종하게 되면 사망 위험을 거의 20배 이상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히 정면된 백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로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코로나 접종이 가능한 기관들은 대부분 독감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들, 특히 병원급들이나 또 우리 내과나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일반 입원을 중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들 지정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고요. 모든 접종 비용은 무료입니다. 무료고 기존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백신 한 번 맞으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백신을 말씀드리고 기존의 백신을 차수에 관계없이 한 번으로서 족하기 때문에 이 백신을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전국 어디든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 보장된 백신을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진행 중인데요.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에 접종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당초에는 백신이 빨리 도입이 되면 동시 접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접종 시기가 안 맞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은 동시 접종해도 안전성이나 유효성에는 전혀 차이가 없고요. 특히 WHO나 미국 CDC 미국에서는 편의성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동시 접종 적극 권장하고 있고 우리 한국질병관리청에서도 동시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아마 의료인들 대상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목 소장과 백신 관련 궁금증들 짚어봤습니다.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부부에게 각 징역 15년, 보호관찰 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들과 유사한 영아 살해 사건을 검색하고 범행 직후 시체 유기 장소를 물색하며 이동했다는 진술 등을 통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45분쯤 진주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발표하면서 창원 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창원 지역 도의원과 창원 특례시 의원 등 50명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남 의과대학 정원은 전국 평균의 절반을 밑돌고 도내 의대는 한 곳이며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는 전국 13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의 의료 이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18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런 의료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기반을 둔 의과대학 설립만이 방안이라며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창원 지역 의대 신설을 포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창원시는 19일 오동동 방제언덕 일원에서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 지어진 수산물 위판장은 지상 3층 규모의 위판장과 사무실, 휴게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수산물 위판장은 좁은 공간에다 방제언덕 조성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어업인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창원시는 현대화된 수산물 위판장에서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가능해진 만큼 어업인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44주년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창원시 기념문화제가 18일 3.15 해양놀이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문화제는 시민들이 당시 항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부마 민주항쟁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기념음악회와 민주영화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념사업회는 다음 달 2일까지 3.15 해양놀이공원과 시내 아트리좀에서 청원국제민주영화제도 함께 진행합니다.